66세의 홍서범 씨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 그는 평생의 대부분을 꿈을 키우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 한때 무대 위에서 감성적인 기타 선율을 연주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노랗게 변색된 오래된 사진을 들고 떨리고 있다. 그것은 그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인정한 김지영의 모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말은 그가 66번째 생일인 2024년 12월 7일에 전국 방송에서 생방송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은 기쁨이나 해방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수십 년간 짊어져 온 짐을 내려놓으려는 듯 무겁고 힘겨운 숨을 쉬었습니다. 홍서범이 겪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상실일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보다 자신과 더 많이 싸워야 했던 격동의 삶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홍서범은 1958년 12월 7일 서울의 추운 겨울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했고 그의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매료되어 종종 몇 시간씩 오래된 라디오 앞에 앉아 조용필이나 패티킴의 멜로디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어리긴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 동네 골목길에 울려 퍼졌고 이웃들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의 음악적 꿈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었으며 아들이 은행 사무직이든 대기업에서의 직책이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항상 바랐습니다. 음악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없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홍서범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20세의 오래된 반지와 기타를 들고 집을 떠났고 자신의 열정을 직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80년대 서울에서 젊은 예술가로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홍서범은 의족을 팔아 몇 푼이라도 벌기 위해 작은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그는 기타를 껴안고 희미한 가로등 아래 섰는데 그의 숨결이 공기 중으로 안개로 변하곤 했습니다. 1982년에 발매된 그의 첫 싱글은 실패로 끝났다. 그는 그 노래가 다른 노래들에 묻혀 사라져버렸고 그 노래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적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은 음악 저널리스트 김지영은 홍대의 한 작은 술집에서 그의 공연을 보러 갔다. 그녀는 그의 깊은 목소리와 그의 노래마다 느껴지는 깊은 슬픔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일보에 쓴 그에 대한 첫 기사에서 그는 서울 거리를 부는 겨울 바람, 차갑지만 감정이 가득하다고 불렀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그는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에게 빛나는 경력의 문이 열렸습니다. 홍서범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데뷔 초에 힘들었던 시절이 아니었다. 당시 그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거나 라면을 먹으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실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후기 앨범 역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은 그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김지영의 영원한 떠남이다. 두 사람은 1982년에 처음 만났는데 당시 지영이 한 술집에서 스피드 공연을 한 후 그를 인터뷰하러 왔다. 그녀는 기사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몇 년 동안 그의 침묵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영은 스타가 아니다. 잡지 표지에 나오거나 각광받는 인물도 아니다. 그녀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와 밝고 열정적인 눈을 가진 단순한 기자입니다. 하지만 홍서범에게는 그녀가 가장 큰 영감이다. 그는 지영을 만나면서 지영에 대한 감정을 키우게 된다. 그들은 종종 작은 카페에 모여서 음악, 삶,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지영이는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조차도 항상 격려해준다. 하지만 홍서범은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 그는 사랑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사업을 어둡게 만들까봐 두려웠고, 지영이 항상 주목받고 불안정하게 사는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 느낌을 숨겨두세요.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타오르거나 결코 불꽃으로 변하지 않도록요. 1995년 홍서범이 전성기를 누리던 무렵 지영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몇 달 전에 말기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에게도 심지어 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날 그는 부산에서 큰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입원하자마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고통이 너무 심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들려 있었다. 서범아, 계속 노래해. 너의 목소리는 내가 들어본 목소리 중 가장 아름다워. 그는 장례식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 편지를 읽었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고 안개가 종이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마치 그가 하지 못한 말을 씻어내는 듯했다. 고통은 결코 외부인이 아니다. 홍서범은 자신이 지영에게 마음을 쏟았다는 걸 모른 채 지영을 놓아준 것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자책한다. 66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지영을 잃은 것이 가장 크고 깊은 슬픔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도, 어떤 무대도 그녀가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방송 후에 나온 흥미로운 말은 석방이 아니라 그가 그녀, 그 자신, 그리고 현재 시대에 보내는 사과였습니다. 홍서범의 선수 생활은 찬란한 영광과 쓰라린 실패를 모두 경험한 굴곡진 긴 여정이었습니다. 김지영의 기사 이후 제작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5년에는 지영의 댓글에 영감을 받아 직접 작곡한 노래 서울 겨울바람을 발매했다. 이 노래는 추운 거리를 헤매는 한 남자의 외로운 슬픔을 노래하며 슬픈 멜로디와 깊은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금세 인기를 얻어 12주 연속 차트 1위를 차지했고 골든 디스크 어워드에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후로 홍서범의 이름은 널리 퍼져나가며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가 그의 전성기였다. 그는 달빛 아래, 비 오는 날, 안녕, 내 사랑 등 성공적인 앨범을 꾸준히 발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독특한 저음과 감정의 깊이를 전달하는 능력으로 수백만 청중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음악가이기도 하며 대부분의 노래를 직접 작곡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서울 올림픽 경기장부터 지방의 소극장까지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 번은 대구에서 공연하던 중 지영이가 세상을 떠난 뒤 슬픔에 빠진 날들에 지은 노래 비 오는 날을 부르자 캐지아가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홍서범의 커리어가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지영이 죽은 후 그는 위기에 빠졌다. 그는 창작 활동과 공연을 소홀히 한 채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앨범 다크니스는 비평가들로부터 영감이 없고 반복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참담한 실패작이었습니다. 그의 대중적 인지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한때 자신이 만들어냈던 분위기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혼자 스튜디오에 앉아 기타를 든 채 울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실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큰 영감인 지영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서범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 후 몇 년을 자신을 찾는 데 보냈다. 그는 TV쇼에 참여하고 오래된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2005년 그는 젊은 밴드와 협업하여 팝과 록을 섞은 노래 뉴 저니를 발표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노래는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예술극장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다. 그날 밤 그가 서울의 겨울바람을 부를 때 방 안은 온통 침묵에 휩싸였고 그는 청중들의 눈에 비친 지영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무대에서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극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약 5,00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다시 쓰고 확장한 것입니다.
더 많은 세부 내용과 더 깊은 감정적 깊이가 담겨 있으며 귀하의 요구사항에 맞게 명확한 문단으로 나뉩니다. 귀하께서 제공하신 생년월일, 출생지, 자녀 이름 등 기본 정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홍서범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창의적인 세부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므로 한국적 문화적 배경과 논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감성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세의 홍서범 씨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 그는 평생의 대부분을 꿈을 키우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다. 한때 무대 위에서 감성적인 기타 선율을 연주하던 그의 손이 이제는 노랗게 변색된 오래된 사진을 들고 떨리고 있다. 그것은 그가 마침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인정한 김지영의 모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말은 그가 66번째 생일인 2024년 12월 7일에 전국 방송에서 생방송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은 기쁨이나 해방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수십 년간 짊어져 온 짐을 내려놓으려는 듯 무겁고 힘겨운 숨을 쉬었습니다. 홍서범이 겪는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상실일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보다 자신과 더 많이 싸워야 했던 격동의 삶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홍서범은 1958년 12월 7일 서울의 추운 겨울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의 아버지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했고 그의 어머니는 헌신적인 주부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매료되어 종종 몇 시간씩 오래된 라디오 앞에 앉아 조용필이나 패티킴의 멜로디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어리긴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곧 동네 골목길에 울려 퍼졌고 이웃들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의 음악적 꿈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이었으며 아들이 은행 사무직이든 대기업에서의 직책이든 안정적인